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어우, 어색해.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좀 경험을 했던 해군 어학병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24살이고요. 현재 대학생이고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역을 한 거는 실전역일은 9월 1일자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기 전역을 한 날짜는 아마 8월 말쯤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8월 20 며칠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도 있고 제가 어떤 스케줄상으로 휴가를 못 쓰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휴가가 좀 많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음, 휴가를 몰아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학병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학병, 저희가 사실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두 국가 간에 약간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다른 두 국가 사이에 약간 언어의 장벽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 중 하나가 어학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어학병, 두 번째는 통역 장교, 세 번째는 통번역 준사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어학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군 어학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사실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죠. 늦게 간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이때 ROTC를 원래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군 문제를 병으로 그냥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장교로 가는 것보다는 병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돼서 일단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병으로 갈 걸 생각하고 있다가, 제 특기를 살려서 좀 가면은 군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영어에 좀 관심이 있었고 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학병 중에서도 사실 저는 육군 어학병을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되게 많고 복무 기간도 짧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육군 어학병을 갈 생각이었지만, 해군 육군 어학병보다 공고가 아마 2주일인가 더 빨리 떴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되게 조급하잖아요. 그때는 뭐 알바를 하고 있긴 했어요. 에버랜드에서 잠깐 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공고 뜬 걸 빨리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해군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2주 기다렸다가 육군을 집어넣어도 해군보다 복무 기간이 더 짧으니까 더 빨리 전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친. 자, 어학병 지원 자격과 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공군 어학병은 제가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공군 어학병은 지원할 생각조차 안 했었기 때문에. 공군 복무 개월이 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육군을 일단 맨 처음 생각했었죠. 근데 육군의 어학병은 사실 과거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1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이 900점, 토익 기준으로 900점 이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적으로 1.5배수를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거의 980, 985 이 정도까지 해서 기준이 되게 높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900점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랜덤 추첨이고, 그리고 나서 2차 통역 시험 및 인터뷰를 볼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토익 기준이 800점 후반이었나? 아무튼 육군보다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토익 점수가 만료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900,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고 900 중반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토익 점수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학병을 들어가게 되면은 해육상 교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정에서 특정 개월수를 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육상으로 전출을 가는 약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함대로 발령이 났고요. 첫 번째 부대가 1함대로 발령이 났고 동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9개월간 복무를 하고 나서 제가 인사 신청을 해서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부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함정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육상으로 가는 통번역병도 따로 선발을 해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한번 해군 홈페이지나 병무청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없는 게 제가 입대하고 나서 한참 뒤에 생긴 제도여서 이거는 한번 제가 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해군 어학병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 일함대에서 약 9개월간 생활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약간 다른 전투부대랑 마찬가지로 원래 특기 직렬에 영어의 특기가 달라붙는 약간 그런 형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갑판병에 어학병의 업무가 추가되는 약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학병으로 한 업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출항을 나가죠. 그러면 경비구역이 있어요. 저희 영해를 지키는 경비구역이 있는데 그 경비구역에서 상선들이 오고 가거나 미상선박이 오고 가게 되면은 그거를 검문을 해야 돼요. 검문이랄까? 이제 검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Unknown vessel, this is Republic of Korea Navy ship. Your GPS positio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호출을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선 검색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 3국 항공기나 아니면은 군함이 저희 경비구역에 들어오게 되면 정보통신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저희가 그 jurisdiction area라고 했는데 거기를 들어오게 되면은 멘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멘트를 함으로써 이제 경고통신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항해 목적을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탈을 시키는 약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번외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이렇게 어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급 시험에 영어가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독해를 하는 거를 좀 도와줬던 기억이 나네요. 학원에서 막 과외나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막 그렇게 독해를 좀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근무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인사 상담에 쓰고 이거는 좀 배를 타고 있는 친구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학병들 중에 좀 인사 상담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온 후배님들은 거기 인사 상담에다 꼭 그렇게 쓰세요. 저는 지금 배를 몇 개월 때 타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어 어학병으로서 영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사 상담을 쓰면은 인사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답변을 되게 잘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쓰시면은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좀 배치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대로 가게 됐는데 두 번째 부대는 완전 정보 부대예요. 완전 그 보안 등급이 완전 높고 그래서 좀 부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좀 못 해드릴 것 같긴 한데 거기는 완전 회사 사무실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영어 정식 명칭은 translator이었고 그곳에서는 오직 어학병의 업무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 어학병 업무라고 하면은 주로 회의 통역 그리고 보고서 번역 약간 이런 정도 이거 두 개를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무실에 근무했던 동료들 중에 한 3명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외 대학 친구들이었고 뭐 똑똑하고 센스 있고 한 친구들이라서 되게 좀 일하는 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가 있고 약간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되게 좀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생각에서는 제가 어떤 동료였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통역의 종류에는 되게 여러 가지 통역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면 회의,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하는 큰 회의, 그러니까 회의 순차 통역이 있고 두 번째는 유선상으로 하는 전화상으로 하는 순차 통역, 그리고 세 번째는 화상으로 하는 순차 통역.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화상으로 하는 순차 통역.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드리는 수행 통역이 있었습니다. 번역은 주로 군사 관련된 보고서였고요. 보고서는 언어는 거의 한영에서 영한 방법 두 가지의 왔다 갔다를 다 했고
그리고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편하죠. 한국어를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 동료들이 같이 번역을 해놓은 거를 제가 취합을 하고 검토를 몇 번 해서 제출하고, 어차피 더 이제 저희 팀에 계시는 다른 높으신 분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의상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곤 했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가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모국어를 영어로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가 검토를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고 당직을 서면서 진짜 몸 그만 피곤하고 머리가 힘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부대를 오니까 머리 그만 힘들고 몸이 힘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배로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가 왜냐면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1,500단어가 넘는 보고서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번역을 직접 해야 되는 보고서들만 약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통역 스케줄 나올 때마다 진짜 누가 들어가니, 내가 들어가, 뭐 너가 들어가, 이런 실랑이를 맨날 하고, 그냥 이러다 보니 좀 힘들더라고요. 좀 힘들긴 했어요. 보람찬 일이기는 했죠. 게다가 제가 군생활 하면서 사진을 몇 번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너는, 저희가 사실 군복을 안 입었거든요. 사복을 입는 부대여서 그랬는데, 막 친구들이 또 꿀빠니, 너는 가라군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죽여버. 그래도 뭐 따로 설명해 줄 길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밖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주제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현역이었다 보니. 그래서 그냥 그래 나 꿀 빨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정보감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저녁 게시물 전으로 한 반틈 정도가 아마 다 그 부대에서 찍은 사진들일 거예요. 부대 내에서 찍었다는 건 아니고 그 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가셔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제 기수에는 동기 어학병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해군사관학교로 가고, 한 명은 소말리아 부대 파병을 갔고 그 형은, 그리고 세 번째는 저처럼 2차 발령 가서 한미연합사를 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4명의 정보도 좀 많이 얻어가지고 말씀을 해드릴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를 말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약간 선을 지키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통번역이라는 게 영어랑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 변화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그 화자가 말하는 맥락에 약간 포인트를 좀 잘 잡는 친구들, 약간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통역을 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백그라운드, 약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난이도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외국인 분들 중에 그 통역할 타이밍을 안 주는, 약간 진짜 자기 혼자 말을 완전 빠르게 완전 다 말하고, 나는 진짜 이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에 대한 주제도 몰라요. 주제를 미리 안 줘서 주제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좀 엄청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약간 그런 거죠. 알아먹기 힘들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좀,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요. 어쨌든 저도 되게 언어적인 걸로 좀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기계공학과를 전공한 통역사, 그러니까 그 기계공학 필드에서 약간 통역을 하면은 되게 괜찮은 약간 그런 간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대에 있고 나서 저는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저는 진짜 통역사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고, 그 잠깐이었지만, 그리고 제가 감히 어디 가서 통역이나 번역을 했다고 말도 못해요. 제가 발을 잠깐 담갔다 뺀 정도인 것 같아서, 군생활이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냥 그렇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어학병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통역으로 한번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군생활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해군 어학병이나 다른 어학병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모두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